지금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죠. 잘 되는 데는 또 잘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지금 돼지국밥집, 그 다음에 햄버거 쪽, 그 다음에 뷔페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2024년도 9월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번 년도 힘듭니다. 코로나 끝나고는 매출이 다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배민이 한 번 더 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배민 통합화를 이번에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 악화돼도 버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폐업률도 높고 이제 네. 자영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좀 자영업 시장이 어려워진 원인이 어떤 부분일 거라고 조금 생각하시는지. 지금 2025년도 자영업 시장은 1번 지금 뉴스에서 폐업한다. 그 다음에 지금 상가 먹태 상권에 가면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내수 경기 불황. 자, 두 번째, 배민 수수료 악화. 이건 이제 수익성 감소. 자, 세 번째, 식자재 가격 인상. 이건 이제 달러, 환율. 네 번째, 경쟁력. 참고로 이제 2025년도에는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죠.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식자재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소스 업체나 제가 그분들이랑 다 미팅을 하는데 잘 되는 데는 또 잘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맞아떨어지는 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돼지국밥집, 그 다음에 햄버거 쪽, 그 다음에 뷔페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자,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시켜 드시는 고객분들이 돈이 많지 않다. 돈을 많이 못 번다. 네. 돈은 그건 누가 줍니까? 회사에서, 기업에서. 기업에서 줘. 네. 기업에서 돈을 많이 못 번다. 번다. 이거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기업이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식자재 가격도 원가도 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인건비적인 부분도 있고 기계화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맞물리고 정부 정책이나 그 다음에 외환 그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미국 주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나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전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것도 있는데, 이 내수 경기로 특히 지금 한국은 거기서 단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비력 자체가 떨어진다. 사람들이 버는 게 적어져도 많이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뷔페, 그 다음에 아니면 인간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것들, 간편식, 간편하지만 강력한 한 끼, 뭐 한 10,000원에서 12,000원짜리 한 번씩 먹고, 아니면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이제 변화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2024년도 9월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지금 지속 중이고, 제 예상으로는 이번 년도 힘듭니다. 저는 다른 것들도 한 번씩 계속 보는데 상관 법칙이 있어요. 주식이 올라간다거나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부유해져요. 그리고 부유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소비가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죠. 주식 가격 떨어졌죠. 부동산 가격 떨어졌죠. 나머지 전부 다 원물 다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경기 불황이다. 하지만 이 내수경기 불황에서 잘 되는 곳이 뭡니까? 음식점이라고 치면 가격 대비 맛이 만족스럽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2만원짜리 시켜 먹어도 뭐 2만원짜리 좀 이렇게 느끼고 하면 그냥 줘도 되겠네 라고 했지만, 지금은 2만원을 낼 때 좀 더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딱 끝나고 나서 황금기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끝나고는 매출이 다 올라갔어요. 일시적으로. 네. 코로나 때는 음식업은 호황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한 3에서 6개월까지는 불황이었죠. 근데 그 이후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배민 수수료도 괜찮았거든요. 그때 이제 배달업체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죠? 좋아진 것 대비해서 수수료가 올라가고 다른 것들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배달업체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들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상가, 빈상가들은 그런 곳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있지만 세팅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월세, 유지관리 비용,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운영을 못하는 거죠. 적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곳이 살아남느냐면, 월세가, 제 기준에는 월세는 매출의 5%입니다. 5에서 많아도 10%. 그 다음 인건비는 보통 16% 정도로 저는 잡아요. 그러면 경기 악화돼도 버팁니다. 그 다음에 배민 수수료 악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민이 한 번 더 치죠? 가계 통합이 되죠? 네. 그러면 가계 통합이 되면서 수익률이 네. 더 꺾여요.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잔잔말입니다. 큰 시스템이 변경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식자재 가격 인상, 이거는 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식자재 가격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수입품에 거의 대한민국은 의존합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식자재 가격이 다운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식자재 가격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름쯤 되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삼겹살이 폭등합니다. 고기 가격들이. 그리고 새우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3월에서 4월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잡히기 때문에. 1월, 2월, 3월까지가 맥스고. 그러니까 그런 공급과 수요로 식자재 가격이 형성됩니다. 자기가 쓰는 식자재를 잘 알아보시고 조절하셔야 됩니다. 경쟁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단순합니다. 맛있네. 또 경쟁력이고, 가격 대비 가성비는 가격이 싸지만 제품이 좋다고. 그렇죠. 가심비는 가격이 비싸도 만족을 하느냐. 가성비를 둘 다 가지면 뭐죠? 베스트죠. 그게 뭐냐면 뭐 애슐리나 이런 것들입니다. 뷔페 23,000원 주고 다양한 음식을 퀄리티가 높은 곳을 먹으면 가심비를 다 잡는 거죠. 그게 경쟁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는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가
지금 조금 이슈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자영업자들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업체를 찾아. 그것이 왔다 봅니다. 배민 이제 수수료 악화되는 부분에서 이제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식자재 가격,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배달의 수익성을 일단 맞춰야죠. 첫 번째, 식자재 가격 인하. 두 번째, 판매 가격 인상. 세 번째, 마케팅 강화. 네 번째, 배민 플랫폼 재세팅. 일단 이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통합화가 되면 또 다른 수익성 하락이 이끌어질 예상이니 식자재 가격을 인하를 시켜서 첫 번째 수익성을 더 확보합니다. 10%씩 내릴 수 없습니다. 2에서 3%, 4%까지 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판매 가격 인상.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10%, 15% 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2에서 5%를 올립니다. 2에서 5%, 2에서 5%, 그러면은 4에서 10%가 수익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머지 마케팅 강화, 음식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음식을 구매하는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10% 줄어들어간다고 생각을 만약에 했을 때 마케팅 비용을 10% 올려서 높은 단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마케팅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민 플랫폼 세팅. 지금까지 세팅해 놓은 값이 전체적인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기서 다시 재세팅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배민 통합화를 이번에 방어해야 됩니다. 저 마케팅 강화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고객들이 이용을 해줘야 수익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배달도. 네. 고객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고객들이 무조건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높아져도 하나를 공짜로 먹거나 내가 이득이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면 싸다, 내가 산다. 비교 대상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리뷰를 하면은 새우링을 2개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쿠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끼워 넣어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단품 하나 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14,000원에 팩이 있으면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들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을 6,000원으로 해놓고 선택하게끔 세팅을 하면 소비자들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낸다. 지불할 가치가 있다.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죠? 서브웨이입니다. 서브웨이는 금액이 하나에 9,000원씩 합니다. 근데 인식이 야 서브웨이 비싸다 이렇게 하나요? 공감하다. 좋다. 서브웨이 7,000원. 8,000원, 9,000원 비싸요. 원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골라서 내가 취향껏 먹으니까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 판매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전골집이야. 네. 기본 전골을 만들어 놓고 사리를 다 선택하게 해줘. 두부, 김치, 뭐 해가지고 하면은 취향껏 먹는 음식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서 만족감이 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팅값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마케팅은 추가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1+1인데 두 개 합치면 2만 원인데 17,000원으로 판다. 그러면 마케팅을 두 개가 17,000원이다. 라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광고법으로 보고 정확하게 읽고서 해야 됩니다. 문구 하나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민 수수료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배민 탈퇴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표님은 어떤 생각인지.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저는 좋습니다. 떠나가면 경쟁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 장사라는 것은 관념의 차이입니다. 이게 내가 똑같은 매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도양수를 하더라도 똑같은 가게에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1,000만 원 하시는 분이 있고 6,000만 원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이 즉 가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배민이 이렇기 때문에 안 남는다. 채소 주문 금액 2만 원, 25,000원 올리겠다. 안 남는다. 마케팅 다 안 한다. 그냥 난 고정적으로 깔아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당 수익률을 높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 개 팔았을 때 높았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매출을 많이 일어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은 그냥 그 세팅값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세팅을 하지만 수익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씩 올려서 차라리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어가지고 혜택을 보게끔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자보다는 조금 더 수익금이 뭐 10에서 15%가 빠지더라도 더 많이 팔아서 전체 수익금은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향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잘못되고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오너의 생각대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하는 분들은 난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더 팔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나중에 상황이 바뀔 때는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민 상생요금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상생요금제가 1매출 10만 원인 업장이 상생요금제 최상위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장 기준은